또 질문. 좀 이해가 안 된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여기서 질문. (93) 페이지 3번. 자,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자, 장석, 휘석, 강남석. 자, 장석은 어떤 구조? 장석은 망상 구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휘석은 단사슬 구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강남석, 독립형이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가가 되고, 요게 나가 되고, 요게 가가 된다. 가에서 A와 B는 이온결합을 한다. A 독립형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니? 가운데 규소가 있고 여기에 산소가 붙어 있는 삼연체 구조. 이걸 뭐라 그러니? 규산염 삼연체. 규산염 삼연체에서 규소와 산소 요거는 공유결합을 이야기합니다. 왜? 규소도 비금속, 산소도 비금속입니까? 근데 여기 이온결합을 한다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 기본 단위체 간에 공유하는 원자의 수는 나가 다보다 많다. 나는 공유결합 몇 개 한다 그랬니? 2개. 얘는 몇 개 한다 그랬니? 4개. 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입체형 구조다. 따라서 다가 더 많다, 나가 가보다 적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건 틀리고. 가와 다에서 밝은색을 띠는 강물은 장석이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안 알려줬는데 또 얘네들이 보통 흰색 혹은 투명한 색 이렇게 띱니다. 그 흑모가 검정색. 또 질문. 자, 질문 없으면은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4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94페이지 04번입니다. 자, 얘는 생명체 구성 물질의 제목을 왜 1, 2로 나눴는지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앞에 거는 지각이고 이번에는 생명체고. 자, 우리가 생명체에서 한 번 더 복습하면은 가장 많은 원소가 누구? 생명체에서 산소,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수소, 그 다음 질소,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서 우리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서는 중심에 누가 있다? 다 간 거니? 지각의 중심에는 규소 14족 원소가 있었다. 14족 원소 규소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유결합을 최대 몇 개 한다? 최대 4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공유결합을 최대 4개까지 가능해가지고 장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거 붙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을 생성한다고 했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생명체의 구성 물질에 살펴보면은 첫 번째 생명체 구성 원소. 자, 생명체도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들이 있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겁나 다양한 물질들이 있다.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중심이냐면은 중심이 마찬가지 누가 있다? 14조 원소. 이번에는 누가 있다? 탄소가 C가 있다. 자, 14조 원소 탄소도 뭐 할 수 있다? 공유결합 최대 몇 개? 4개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탄소에다가 누구를 붙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바로 탄소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탄소 화합물. 얘네들은 지각을 구성하는 거에서 14조 원소 붙어가지고 다양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위를 뭐라 그러냐, 가장 기본 단위를 규산염 삼형체라고 이야기했죠. 생명체에서는 누구? 탄소 화합물. 이 탄소 화합물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 탄소가 있고 여기에 공유결합을 최대 4개 뻗어가지고 여기에 어떤 물질을 붙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 기본이 되는 것을 탄소 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심에는 14조 원소인 탄소, 여기는 14조 원소인 규소, 이렇게 이게 규칙성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14조 원소가 되어야지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4개 있기 때문에 얘는 공유결합을 최대 4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종류가 다양한 우리 광물도 돌멩이 종류에서는 중심에 규소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는 중심에 14조 원소인 누가 있다? 탄소가 있다. 이 탄소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대 공유결합 4개 붙여가지고 만든 다양한 물질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탄소 화합물이라고 한다. 이 탄소 화합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탄단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공부할 핵산까지 포함해가지고 4개가 이 탄소 화합물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살펴보면 탄수화물부터 살펴볼게요.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누구일까? 중심에 탄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산소, 이렇게 3개가 붙어요. 자, 까유나. 그럼 탄소, 수소, 산소가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결합을 하든지 간에 이온 결합일까, 공유 결합일까? 공유 결합이죠, 그렇죠? 다 비금속이니까.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은 일단 기본 골격이 뭐란다? 공유 결합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탄수화물 살펴보면은 탄수화물 특징은 요거는 중학교 2학년 소화과정 할 때 선생님이 다 언급을 했던 건데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탄수화물은 가장 특징이 주된 에너지원이다.
주된 에너지 원소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의 기본 골격이 포도당입니다. 요 포도당이 합쳐져 가지고 두 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 엿당 혹은 설탕이라고 이야기하고, 얘가 더 많이 붙어 있으면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농락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탄수화물은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럼 탄수화물의 기본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어떻게 되냐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가 붙어 있는 얘가 바로 포도당이에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4단원 때 광합성 할 때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포도당이고 한 글자로 줄이면 당, 플레임을 하면 포도당. 이해됐나요? 요게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가 공유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게 포도당. 얘는 모양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어떻게? 육각형 모양. 요 육각형 모양이 빽빽하게 박혀 있다.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야. 즉 포도 알갱이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박혀 있다.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해요. 요 육각형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거 갑니다. 엿당, 설탕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2개가 결합한 거야. 잘 봐. 포도당 2개가 결합한 거니까 탄소가 몇 개 되겠어 이번에는? 12개 되겠죠. 얘 2개니까. 그럼 수소가 몇 개 돼야 되니? 24개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 설탕은 특이하게 22개예요. 그 다음에 산소가 몇 개 되니? 12개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또 특이하게 11개예요. 그러면 얘가 설탕으로 가는 과정에서 누가 2개 빠지니? 수소 2개가 빠지고 산소 1개가 빠진다. 즉 물 하나가 빠진다. 즉 포도당이 한 개씩 결합할 때마다 뭐가 빠진다고? 물 하나씩 빠진다고. 그러면은 얘는 물에 잘 녹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잘 안 녹는다. 이렇게 된다고. 물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4단원 식물과 에너지 광합성 할 때 맨 처음에 광합성 하면 포도당 만들지만 식물이 어떻게 포도당 만들어 놓으면 물 또 올리면 녹아버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포도당 여러 개 붙여가지고 물에 안 넣으면 녹말로 저장해버린다. 이 녹말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물이 어떻게 빠져나온다. 자, 중요한 거는 요 포도당 기본 골격도 뭐다? 탄소 화합물이다. 중심에 탄소가 있어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지질 갑니다. 지질은 지방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지질 속에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지방이라고만 배웠지만 요 지방보다 더 큰 개념,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큰 개념을 지질이라고 해요. 자, 지질도 마찬가지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 결합 방식이 조금 틀려가지고 탄수화물 지질로 나눠요. 얘의 가장 큰 특징, 얘도 에너지원으로 쓴다. 근데 얘는 몇 킬로칼로리? 9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해도 얘 나누면은 분해시키면 누구로 분해되니? 기억납니까? 소화 과정에서 쌤이 오늘 학원 오면서 좀 다짐했던 게 있는데 자꾸 다짐을 자꾸 까먹네. 질문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질문하네. 얘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바뀌게 되죠. 얘네들이 각각 합쳐서 지방을 구성하게 되고, 얘는 우리 몸에서 주로 어떤 거 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포막의 주 성분이 됩니다. 세포의 가장 바깥쪽 세포막, 이 세포막을 우리가 인지죠. 이것도 뒤에 가서 배웁니다. 세포의 이제 우리 완벽한 구조 안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걔네들이 기능할 때 요 세포막의 주 성분이 인지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과시키고 내보내고 담당하는 게 세포막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갑니다. 오늘은 여기 단백질하고 핵산이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백질 갑니다. 자, 단백질은 구성하는 원소가 하나 더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그다음 뭐 있다? 질소도 포함하고 있다. 요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소화시키면 누가 나온다? 자꾸 질문하지. 얘는 우리 몸의 구성 성분입니다. 몸의 구성 성분. 우리 몸의 대부분 다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있는 것 다 단백질이다. 예를 들어서 뼈도 단백질입니다. 근육도 단백질이고, 내 몸에서 뼈, 근육 다 단백질. 심지어 뭐도 머리카락도 단백질. 이것도 단백질. 그 다음에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3히읗. 히읗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몸에 겁나 중요한 새끼 3개. 이 새끼 없으면 사람 생명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누구는 히읗으로 시작하는 3개. 그래서 선생님 3히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효소입니다. 효소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효소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 다음 항체 없으면 죽어요. 그 다음 호르몬, 얘네들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몇 도 되면 파괴된다? 기억납니까? 40도 이상 되면 파괴가 되거든요. 얘네들이 40도 이상 되면 파괴돼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체온이 40도 올라가면 죽어요. 우리는 40도 올라가면 건강한 사람이 뭐 감기 걸렸다, 고열 걸렸다 그래서 그냥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 뒤져요. 얘네들 때문에. 요거 기능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들어갑니다. 요 핵산이 너희들 처음 들어보는 거죠. 핵산. 핵산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에요. 그냥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을 줄여서 핵산. 영어로 하면은 뉴클레오 에이시드. 그래서 NA라고 합니다. 이게 핵산이에요. 그럼 핵산은 우리 몸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바로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전달하고, 요 유전 물질을 전달해가지고 뭘 만든다? 단백질 합성에 명령을 내립니다. 요 새끼 만들어! 라고 핵산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요 명령을 내리면은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는,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리보솜이라는 애가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럼 단백질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잘 봐. 예를 들어서 내 머리카락은 선생님 머리카락은 직모야. 곱슬머리 아니야. 직모야. 그럼 곱슬이라고 파마한 거야? 파마했어요. 직모야. 그러면 직모인데 나 머리카락 빠졌어. 머리카락이 단백질인데 머리카락이 빠졌어. 그러면 얘가 야 우리 주인님 머리카락 하나 빠졌으니까 머리카락 하나 다시 만들어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단백질 머리카락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을 내려서 만드는데 걔가 한 가닥 빠져서 한 가닥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한 가닥을 곱슬머리로 만들면 되니 안 되니? 나 다 죽는데 한 가닥만 새로 만드는 가닥만 곱슬머리 나오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직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얘한테 전달해가지고 이곳은 그 유전자를 그대로 해가지고 똑같이 직모의 유전자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 메커니즘 다시 뒤에 가서 공부합니다. 자, 핵산은 제일 많아요. 탄소, 수소, 산소 기본 골격으로 하고 질소도 있고 또 누구도 있냐면 인도 포함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나왔죠 이제. 인 몇 번이니? 15번이죠. 원서번호 15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요게 오늘 공부한 탄소 화합물 종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공부할 거다? 제일 중요한 단백질부터 갈 거다. 자, 단백질 갑니다. 자, 단백질 다시 한번 쓰면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포함하고 있고 요 질소 때문에 질소 한 개에 수소 세 개가 결합하면은 뭐가 되니? NH3 암모니아가 되죠, 그렇죠? 암모니아가 되기 때문에 얘는 겁나게 독성이 강한 놈이에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독성이 약한 누구로 바꿔준다? 요소로 바꿔줘요. 요게 어디서 한다? 간에서 한다. 그건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 자, 단백질, 이 단백질의 단위체 누구니? 아미노산. 얘가 쉽게 말하면 단백질의 제일 작은 단위가 됩니다. 이 아미노산도 뭐가 됩니까? 탄소 화합물이 된다. 얘도 탄소 화합물. 그러면 그 탄소 화합물의 기본인 아미노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아미노산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백질의 제일 작은 단위, 그래서 단위체라고 불러요. 단백질의 단위체. 그리고 몇 종류가 있다? 20종류가 20종류. 요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니? 필수 아미노산. 여기 필수 아미노산 20종류. 이건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두 번째 아미노산 구조. 자, 이 아미노산 구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교재 옆에 보게 되면은 94페이지 옆에 보면은 아미노산의 구조 하나 있어요. 그거는 네모 박스 해가지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요 아미노산의 구조는 선생님 학교에 있을 때 애들 서술형으로 그리세요 해가지고 시험 문제 선생님 가끔씩 출제했던 문제예요. 아미노산의 구조. 자, 아미노산의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미노기가 있고 카복실기가 있고, 요 아미노기와 카복실 어딘지 몰라서 지금 그거는
94페이지 보면은 비단백질 옆에 보면은 아미노산의 구조 있다. 거기에 네모 박스하고 중요 표시하고. 쌤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아미노산의 구조. 자, 아미노산의 구조는 가운데 누가 있다? 탄소화물이기 때문에 탄소가 있다. 탄소의 동위결합 몇 개 한다? 4개 한다. 짝대기 4개. 짝대기 4개에서 여기 RB가 붙는데 요게 몇 종류? 20종류까지. 요 R기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A가 붙냐, B가 붙냐, C가 붙냐, D가 붙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아미노기가 붙는다. 아미노기가 질소 1개에 수소 2개가 붙는다. 요게 아미노기입니다. 여기에 수소를 붙이고 이제는 카복실이 없는데 탄소 1개에 산소 OH 이렇게 붙입니다. 요게 카복실. 그래서 아미노기라고 하면은 NH2, 카복실이라면 COOH. 요게 카복실로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데 요게 아미노산의 구조고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또 애들 선생님이 이거 서술형으로 많이 내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제일 낚이는 이유가 뭐냐면 유진아 요 짝대기가 뭐를 의미한다는 게? 짝대기. 엄마 짝대기. 이 짝대기가 의미하는 거야? 엄마 짝대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저거는 뭐니? 무슨 대로? 뭐? 이씨, 이거 금속이 어딨어, 이씨. 그렇지. 짝대기가 의미하는 게 공결합을 의미해요. 왜 이래? 큰일 났네. 이렇게 공결합을 의미해요. 당연하죠, 그렇죠? 다 여기 뭐 지금 금속 있어 없어? 다 비금속이야. 비금속이니까 다 공결합을 한다고. 최대 공결합 얘기한다고. 공결합 얘기한다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요거 애들 요게 많이 낚여요. 요거 의미하는 게 뭐니? 공유결합 중에서도 뭐 이중결합. 얘네들은 다 단일결합인데 얘네들만 이중결합이다. 그걸 의미한다. 됐나요? 이 아미노산의 구조는 알아두시고, 이 새끼를 모습으로 그리면 모형으로 그리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요 노란색 이게 알기. 요 노란색이 누가 붙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달라진다. 이렇게. 자,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오는 거. 이 단백질 부분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세 번째. 자, 요건 별표 3개. 이거 겁나 중요해요. 뭐냐면은 94페이지 두 번째 나옵니다. 펩타이드. 자, 펩타이드 결합은 누구?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두 개가 혹은 더 많은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요 결합할 때 뭐가 빠져나온다? H2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온다.
이게 펩타이드 결합. 이게 펩타이드 결합. 자, 그럼 펩타이드 결합 복습하는 차원에서 속으로 외우세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그릴게요. 아미노산 그려봅시다. 아미노산 중심의 탄소의 공결합 4개하고 여기에 RNP 붙고 여기에 아미노기 붙이고 수소 붙이고 여기에 카복실기 붙이고 이게 아미노산. 또다시 아미노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탄소 한 개에 공결합 체계 4개하고 RNP 붙고 여기에 아미노기 붙이고 여기에 카복실기 붙이고 이게 아미노산 2개거든요. 맞죠? 아미노산. 근데 이렇게 2개가 결합하면서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2개가 결합하면서 요 2개가 만나. 요 2개가 만나면 H2개. 산소 한 개. H2가 어떻게 된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돼요. 요 산소 물 하나가 빠져나오는 거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별표 3개예요. 별표 3개 물 하나 빠져나오는 거. 자, 그러면 모식적으로 그러면은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가 결합을 해가지고 얘를 만들 때 2개가 결합해서 얘를 합쳐질 때 요때 화살표 요 결합을 뭐라고 하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면 누가 빠져나간다? 이거 하나가 빠져나간다. 됐나요? 요걸 모양으로 그리면은 이게 아미노산 1 예, 아미노산 2 요렇게 2개가 결합하면은 뭐가 빠져나온다고? 물이 빠져나온다. 이 물 빠져나온 이 결합을 뭐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겁나게 중요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그러면 얘네들이 모식적으로 선생님이 모식적으로 그리면 이제 노란 거, 파란색, 빨간색, 흰 거, 또 노란 거, 빨간 거, 초록색, 흰 거. 잘 들어. 질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지금 아미노산 8개가 붙었어. 맞죠? 여기 각각 하나가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끔 지금 색깔로 표시했다. 아미노산 8개가 붙었다. 물 몇 개 빠져나오니? 7개. 물 7개 빠져나오니. 이거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요. 낚으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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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빠져나온다. 이해됐습니까? 물 몇 개 빠져나오는지도 가끔가다 선생님 유형에 따라서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보게 내요. 참고하시고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가지고 아미노산 여러 개가 붙은 이 이름을 얘 이름을 뭐라 그런가? 폴리펩타이드라고.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붙는 결합 방식은 펩타이드 결합. 물 하나 빠져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를 폴리펩타이드. 이 폴리펩타이드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입체로 바뀌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를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얘를 단백질이라고. 그러면은 이 단백질은 얼마나 다양한 새끼를 만들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아미노산 5개, 아미노산 5개가 결합하면은 단백질 종류 몇 개 만든다? 몇 개 만들 수 있어? 아미노산 5개가 있다. 이 아미노산 5개가 결합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결합해가지고 단백질 종류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그 전에 얘는 펩타이드 결합 몇 개 한다? 4개 한다. 4개 하니까 물 몇 개 빠져나온다? 4개 빠져나온다. 아미노산 5개니까 물 분자 4개 빠져나온다. 그러면 단백질 종류를 몇 개 만들 수 있다? 100개? 100개. 틀렸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20의 5승입니다. 20의 5승입니다. 왜? 아미노산 하나가 종류가 20종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아미노산 종류가 A, B, C, D, E, F, G 이렇게 20개 있으면 A 이렇게 붙일 수 있고 A, B 붙일 수 있고 A, C 붙일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25승계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아미노산 5개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종류 얘네들 효소 종류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됩니다. 효소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우리는 그 효소 중에서도 어떤 효소만 중학교 2학년 때 소화 효소만 딱 한 6개 공부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항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몸의 기본적인 항체 겁나 많아요.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면 요 세균이다 하면서 잡아먹어요. 호르몬 겁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호르몬 하면 몇 개 안 되잖아. 뭐뭐 배웠니? 호르몬 종류 시험 대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내가 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다 까먹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 항잉형 호르몬, 생장 호르몬 딱 요 3개만 했죠. 한 수십 가지 됩니다.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딱 한 3개만 알아. 갑상선에서는 티록신, 이자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이자에서는 인슐린, 글루카고 혈당량 조절하는 거. 부신은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남자의 생식기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여자의 생식기에서는 에스트로겐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요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은 교재 95페이지 단백질의 합성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맨 밑에 이제 단백질의 기능이 들어갈 건데 빨리 사진 한번 지어주세요.
자, 저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건데, 자 보세요. 네 번째, 단백질 합성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아미노산이 결합해가지고 뭐 만들고 폴리펩타이드 만들고, 얘가 입체적으로 바뀌면은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결합한 요 결합 방식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지금 펩타이드 결합 종류해가지고 지금 몇 번째 쓰고 있어요. 뭐 빠져나온다? 물 분자 하나 빠져나온다. 이게 단백질 합성 과정이에요. 자, 다섯 번째,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 시험 문제 내는데, 이 단백질 기능, 단백질 기능은 우리가 앞에 여기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역할만 적으면 돼요. 단백질의 기능 첫 번째, 몸을 구성한다. 몸을 구성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새키 하는 역할은 뭐야? 효소. 우리 몸의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니? 화학 반응을 어떻게 한다? 촉진한다.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끔 해주는 것을 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촉매 역할을 합니다. 효소가. 효소는 근데 오로지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들어있다 그래서 생체 촉매라고 합니다. 이 새끼는 너무 중요해가지고 요거 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효소는 따로 통합과 툴에서 요 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따로 또 공부합니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어떤 화학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끔 해주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합니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세 번째,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게 선생님 누구니? 호르몬이 그 역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억해 적은 거네. 몸의 방어. 몸의 방어 누가 한다? 항체가. 그 다음 다섯 번째, 뭐 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 에너지원으로 쓰이긴 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탄소화합물은 누구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얘는 에너지원 나왔네. 에너지원인데 얘만 무슨 에너지원?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 물질 중에 탄수화물의 양이 제일 적어요. 왜? 들어오자마자 다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곧바로 지금 축구 경기하다가 혹은 뭐 운동하다가 빨리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다 지방 먹니 단백질 먹니 뭐 먹니? 포도당은 배전이 탄수화물 먹어요.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빨리 들어오자마자 빨리 그거를 뭐로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로 되어 있으면서 요 분해시킬 필요도 없는 요 포도당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 혹은 설탕 몇 당으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그래서 바나나 먹으면 곧바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간중간에 바나나 쳐먹어요. 선생님 몰랐습니다. 저 새끼 시합 중간에 쉬면서 바나나 쳐먹고 있는 저렇게 한가로운 이게 아니야. 바나나 먹으면 빨리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바나나 먹는 거야. 요 바나나 잘 쳐먹어가지고 광고 찍은 애들 있죠. 신유비 탁을 똑똑똑똑 탁 붙이다가 땀 닦으면서 바나나 이렇게 까먹었다. 그러면서 바나나 우유 광고 찍었다. 착하긴 해. 그래도 그 광고비 또 기부하고 그러죠.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도 자세히 보세요. 테니스 경기 탁탁 치다 보면은 코트에 앉아가지고 또 바나나 까먹어요.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고 96페이지 핵심 체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뭐다? 탄소화합물이다.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 기본 단위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형성하며 기본 단위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가진 화합물이 생성된다. 단백질의 형성 과정 맨 처음 뭐죠? 첫 번째 아미노산, 두 번째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는 무슨 결합을 통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결정된다. 됐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97페이지 핵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산. 잠깐 쉬었다가 핵산 들어갈게요. 자, 97페이지 세 번째 핵산입니다. 핵산은 단백질보다도 더 중요해요. 자, 시험 문제 200%입니다. 200%. 자, 아까 선생님 핵산이 뭐라 그랬니? 핵 속에 산성 물질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Na, 뉴클레어 에이시드. 자,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해가지고 뭘 만들게끔 단백질 합성하게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요 단백질 합성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리보솜이라는 애가 해요. 리보솜. 자, 얘의 첫 번째 핵산의 단위체. 핵산의 단위를 묻는 거예요. 핵산은 우리 앞에서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 얘가 결합돼 가지고 단위체를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해요.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뉴클레오 타이드. 이 뉴클레오 타이드가 겁나게 중요합니다. 이 뉴클레오 타이드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
자,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당, 인산, 염기가 1대1대1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거. 요 1대1대1 객관식으로 무조건 보기에 하나 꼭 들어갑니다. 당, 인산, 염기가 1대1대1이다. 한 개 있다. 얘 구조 그리면은 요 동그라미가 뭐다? 인산입니다. 인산. 요 새끼가 흰색이 당이에요. 당. 요때 당은 딱 봐도 쌤이 아까 당 줄여서 한 글자로 당이라고 했고 풀네임은 뭐라고? 포도당이라고 했다. 포도당. 근데 포도당 쓰면 아까 그랬을 때 육각형으로 그랬는데 이 새끼만 무슨 모양이다? 오각형이다. 이 오각형을 우리가 오탄당이라고 이야기해요. 오탄당. 평상시에 유탄당이에요. 오탄당. 이건 참고적으로 말하듯인데. 그다음에 얘가 염기. 요게 1대1로 구성되어 있는 게 얘가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또 초록색 염기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엔 대답하겠지. 유진아, 너 짝대기가 어디냐 기분아? 그렇지, 너 짝대기가 공개랍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 인산,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뭐한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됐죠? 자, 그럼 시험 문제 요게 기본 단위고 요걸 알아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세 번째, 핵산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 핵산의 종류는 시험 문제에 몇 프로? 200%. 얘가 시험 문제입니다. 13개. 핵산에서는 얘가 나온다. 핵산의 종류. 여러분 교재 97페이지 거기 나오는 두 개의 그림.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핵산의 종류는 첫 번째 누가 있냐면 DNA가 있고, 두 번째 누가 있다? RNA가 있다. 요 두 개 비교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 소리예요. 어떤 게 DNA고 어떤 게 RNA인지는 무조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DNA도 몇 개의 종류가 있냐면 4종류가 있어요. RNA도 몇 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핵산의 종류는 토탈 몇 종류다? 그러면 8종류예요. DNA 4종류, RNA 4종류 합쳐서 핵산은 8종류. 그러면 DNA 공부할게요. DNA는 아까 공부했다시피 구조를 그리면은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그리면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인산, 당, 염기가 1대1 비율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이때 당은 어떤 당을 쓴다. 당 종류에 따라서 DNA, RNA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당이 틀리다. 당 종류가 이때는 어떤 당을 쓴다? 디옥시리보스를 쓴다. 디옥시리보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옥시리보스를 써요. 그럼 얘는 RNA도 똑같이
구조는 똑같은데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도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 구조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요때 당은 얘하고 틀려요. 어떤 거 쓴다? 얘는 리보스를 씁니다. 됐니? 얘가 다 어디 들어가 있다? 우리 세포 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잘 봐. 너무 쉬워. 그냥 암기하면 되겠죠. 어떤 게? 디옥시리보스 풀네임으로 적으세요. 이렇게는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암기하냐면은 DNA는 디옥시리보스다. D. 그래서 DNA. 얘는 리보스. 그래서 RNA. 핵산에는 핵 속에 들어있는 산소 물질인데 당을 디옥시리보스면 DNA, 리보스를 쓰면 RNA 이렇게 나눠요. 이해됐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당 종류가 틀리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별표. 그 다음 DNA에서 염기 종류가 염기 얘가 몇 가지 있냐면은 4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렇게 생긴 A 아데닌. 이제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그러면 T 타이밍, G 구아닌, C 사이토신. 네 가지. 그래서 종류가 4개예요. DNA가 4개. 쉽게 말하면 인산 디옥시리보스 아데닌 한 종류, 인산 디옥시리보스 타이민 2종류, 인산 디옥시리보스 구아닌 3종류, 인산 디옥시리보스 사이토신 4종류. 요 염기가 4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 붙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4종류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 별표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2개가 결합하고 얘네 2개가 결합하는데 요거를 상고 결합하고 상고. 아데닌은 무조건 타임이라고만, 구아닌은 무조건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쓰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얘랑 결합하고, 동그랗게 태어난 거 얘랑 결합하고, 이 동그란 게 얘랑 결합 못한다. 동그란 게 얘랑 결합 못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죠? 상고 결합을 한다. 그래서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개수가 같다. 개수가 같다. 뭔 말이냐? 아데닌이 20개 있다. 그럼 타임이 몇 개 있겠니? 20개 있어야 되겠죠. 얘 아데닌 20개면은 아데닌하고 결합한 게 타이민이니까 타이민도 몇 개 있어야 된다. 20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구아닌이 30개다. 그럼 사이토신도 몇 개? 30개 있어야 된다. 아데닌이 5개다. 그러면 타이민도 5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죠? 가끔씩 요 개수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2개 합쳐가지고 50%. 요거 2개 합쳐가지고 몇 프로? 50%. 합이 100%가 돼야 돼. 문제 나와.
아데닌이 20개야. 그러면 구아닌 몇 개? 아데닌이 20개야. 아데닌이 20개. 그럼 구아닌은 몇 개냐? 몇 개? 10개 틀렸어. 몇 개? 틀렸어요. 몇 개? 틀렸어요. 몇 개? 30개입니다. 자 보세요. 아데닌이 20개면 무조건 타이민도 몇 개가 돼야 되니? 20개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무조건 결합하니까. 됐나요? 그러면 요렇게가 50%, 요렇게가 50% 돼. 그럼 얘가 몇 개가 돼? 30개. 그럼 사이토신도 몇 개? 30개. 그리고 도합 합쳐가지고 쉽게 말하면 100%라고 100개라고. 이해됐나요? 네? 얘 20개, 얘도 20개, 얘 30개 결합해 50 이렇게 된다. 이해됐죠? 요 개수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DNA는 특징이 뭐냐면 DNA 특징 첫 번째 얘는 나선형으로 몇 가닥이다? 두 가닥. 왜? 얘네들이 이렇게 상호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두 가닥. 그 다음에 얘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한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여기서 유전 정보를 저장 전달하는데 저장하는 게 뭐다? DNA. RNA 갑니다. RNA 염기 종류. RNA 염기 종류는 마찬가지 4개. A 누구? RNA. 얘가 특이해요. 얘는 U를 씁니다. 유라실. 타이밍이 아니라 유라실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구아닌, 사이토신. 마찬가지 요렇게 상호결합, 요렇게 상호결합. 됐죠? 유라신이 10개, 사이토신 몇 개? 유라신이 10개, 사이토신은 몇 개? 몇 개? 그렇지, 40개. 유라실이 10개면 유라실하고 결합하는 아데닌도 뭐 몇 개? 10개가 된다. 그러면 50% 되니까 사이토신도 몇 개? 40개. 구아닌도 몇 개? 40개. 합쳐서 100개, 100% 된다. 이해됐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RNA는 뭐다? 얘는 단일 가닥. 한 가닥밖에 없고 얘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한다? 전달한다. 그래서 전달하는 것은 누구다? RNA다. 전달한다. 너희 혹시 이거 아니 이거?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야?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알코인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유재석 나온 거. 런닝맨이죠, 그죠? 런닝맨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겁나 뛰가고 있대. 그래서 겁나 뛰가고 아니야. 왜 겁나 뛰가고 있대? 전달하는. 됐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RNA 저장 이렇게 체크하면 죽여버린다. 띠가는 거 전달. 그러면
자 보세요. DNA 결합 구조 선생님 그리면요. 아데닌이 디옥시리보스 인산이 이 D라고 쓴 건 이해되죠? 그러면 아데닌 디옥시리보스면 얘는 누구의 뉴클레오타이드니?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왜? 당이 디옥시리보스니까. 디옥시리보스 됐죠?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결합하냐면 얘가 디옥시리보스, 얘가 인산이, 얘는 그럼 누가 오겠니?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두 개가 딱 결합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나선 구조가 우리 DNA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렇죠? 그리죠, 그렇죠? DNA 보면 막 이렇게 돼 있는 보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오는 거 이거 많이 낚아요. 요거 무슨 결합? 공유결합 됐나요? 염기 두 개가 이렇게 요 두 개가 결합하는 얘는 무슨 결합이다? 수소 결합. 수소 결합. 많이 낚아요. 얘는 공유결합, 얘는 염기끼리 결합하는 건 수소 결합. 되죠? 이게 DNA, RNA는 한 가닥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돼서 쭉 나오는. 그래서 RNA는 한 가닥밖에 없어요. 요때 요 결합은 무슨 결합? 공유결합. 그러면 RNA는 수소 결합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여기끼리 서로 결합 안 하고 있다. 결합하면 어떻게 해요? 두 가닥 붙고 있는 두 가닥. 되죠? 그리고 이 염기의 순서, 염기의 순서 이게 아데닌 오냐, 여기 타이민 오고, 여기 구아닌 오고, 사이토신 오고, 여기 A 오고, 여기 T 오고, 여기 G 오고, G 오고, 여기 뭐 C 오고, 요 순서가 바로 뭐가 된다? 요 순서가 뭐가 된다? 염기의 순서가 바로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뭐가 달라진다? 생김새, 모양, 특징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요 염기의 DNA 일부분, 요만큼 요 DNA 일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우리 지금 3학년 5단원한테 지금 이거 해. DNA의 일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DNA를 세포 하나, 눈에 안 보이는 세포 하나, 요 세포 안에 핵 속에 요 DNA가 들어가 있다. 요 DNA가 막 뭉쳐가지고 막대 모양처럼 생긴 게 뭐다? 막대 모양처럼 생긴 게 염색체다. 요게 들어가 있다. 염색체. 됐나요? 이 염색체가 요 DNA가 막 꼬여 있는 거야. 얘를 풀어 헤치면 몇 킬로? 풀어 헤치면 이를 쭉 나열하면 세포 핵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하나 쭉 실타래처럼 쭉 나열하면 몇 킬로? 수십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수십 킬로미터, 거의 20km 나갔습니다. 길을 쫙 나열하면 20km, 20km. 그럼 20km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다 치면은 염기의 순서가 아데닌 끝까지 예를 들어서 끝까지 아데닌으로 쫙 순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식이 말하면 직모. 아데닌 쭉 가다가 맨 끝에 타이밍 왔다. 그럼 곱슬머리 뭐 이런 식이다. 이해됐죠? 염기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요 DNA 염기 순서를 어떻게 조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명공학자들. 그럼 아데닌 쭉 뒤로 타이밍이 있는데 그럼 곱슬머리가 요걸 어떻게 빼가지고 아데닌 끼워놓으면 굉장히 직모가 잘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걸 유전자 조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로 어디서 생명공학 부분에서 다뤄집니다. 앞으로 이 생명공학이 무궁무진하게 발달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무궁무진한 이 생명공학 DNA 이 유전자 조작을 선생님은 우리 인류의 과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 안 끊어요. 왜? 우리 유전공학적으로 이제 다 만들어낼 거야. 그걸 믿고 지금 담배 안 끊고 있대. 만약에 그 선생님 죽을 때까지 그거 발견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뒤집어 선생님 믿기 때문에. 자 갑니다. 9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핵산의 종류에서 DNA와 RNA가 있다. 요 두 개 별표하시고 요 두 개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의 200%라고 200%. 별표해주세요. 4번 핵산의 종류 DNA와 RNA가 있다. 요 두 개의 구조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의 200%라고 넘어갑니다. 98페이지. 자, 이 98페이지는 앞에 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한 건데 거기 2번 보면은 DNA의 규칙성 찾았니? 98페이지 그 가운데 보면 2번 DNA의 규칙성 찾았습니까? 자, 밑줄 끌려고 그래. 찾았니? 찾았으면 그 2번 DNA 규칙성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바로 위에 있는 거. 염기 사이에 수소결합으로 연결한다. 염기 사이에는 수소결합으로 연결한다. 요 염기와 염기 사이에는 수소결합으로 요 별판 개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은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 비율로 결합하는 거. 거기서 밑줄 끄고 1대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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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1대1대1 중요합니다. 1대1대1.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염기에 나타나는 규칙성에 가서 상보결합해가지고 밑에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하고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하고 상보를 결합한다. (99페이지) 핵심 체크. 첫 번째,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뉴클레오타이드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DNA와 RNA 비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서 당은 디옥시리보스. D가 중요해. 디옥시리보스. 여기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D를 쓰기 때문에 DNA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누구? 타이민. 유전 정보 저장하고. RNA는 단일가다. 리보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유전 정보를 전달합니다. DNA 구조.
이중 나성의 당, 인산 골격 여러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당과 인산 사이는 공유결합, 염기 사이는 수소결합. 아데닌은 항상 타임이라고,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하고만 상호적으로 결합한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사진 찍을게요. 자, 사진 다 찍었으면은 선생님하고 봅니다. 101페이지. 101페이지 10번. 10번 문제 풀어봐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치울게요. 여러분들 푸는 동안. 틀렸는데? 틀렸는데? 정답. 틀렸는데? 틀렸는데? 정답. 틀렸는데? 틀렸는데? 자, 10번. 가와 나는 DNA와 RNA의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가가 누구라는 거 알 수 있니? DNA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두 가닥이니까. 나는 RNA다. 한 가닥이니까. 옳은 것은 가, 나는 여러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형성한다. 정답. 여기서 혜순아,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할 때 이때 결합은 무슨 결합?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는 것은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입니다. 염기들끼리 결합하는 건 수소 결합이에요. 니은 가에는 디옥시리보스가 있고 나는 리보스가 있다. 맞고. 나에서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개수는 항상 같다. 나는 단일가닥이잖아. DNA는 서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같지만 RNA 같은 경우는 서로 결합을 안 하니까 개수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개수가 다르다. 상호 결합한 DN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 RNA 20개 있으면은 타이밍도 20개 있어야 됩니다. 근데 RNA는 한 가닥이니까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순서가 쭉 있으면 개수가 똑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넘깁니다. 12번.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이제 다 맞출 수 있다. 12번. 손가락 말하세요.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이 자, 12번 같이 봅니다. 선생님하고 봅니다. 자, 기억은 누가 되니? 위에 보면 아데닌하고 사이토신 나와 있다. 근데 아데닌하고 사이토신 구조 자세히 보면은 아데닌하고 결합하는 거 밑에 보라색 기억은 뾰족뾰족한 거 돼 있기 때문에 얘가 기억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아데닌하고 상보 결합하는 타이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밑에 초록색은 C하고 결합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다? 구아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기억 가는 DNA다. 왜? 부가당이니까. 니은 골격 A는 당과 인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자, 요 골격, 요 골격은 공유결합 중에서 이렇게 준 거고, 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연기들끼리 요렇게 해서 요 얘네들끼리 결합하는 건 수소 결합이고 얘네들은 다 공유 결합이에요. 연기하고 연기 여기 연기끼리 만나는 건 수소 결합이고 나머지 다 공유 결합이에요. 이해됐나요? 디귿, 니은은 타이민이다. 니은이 아니라 A가 타이민이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 이제 이거 한 문제 내는데 이거 틀리면은 진짜 사람 취급 안 할. 실수할 수 있으면 사람 취급 안 한다는 말 취소. 13번 풀어보세요. 모르면 비읍 시읒이. 모르면 비읍 시읒.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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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불러. 13번. 이중 나서 DNA 중에서 구아닌이 30%라면 아데닌은 몇 프로일까? 아까 했던 거 개수 했던 거잖아. 정답. 구아닌이 30%라면 사이토신도 30%.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 결합하니까. 그럼 얘네 두 개 합쳐서 60%니까 아데닌하고 타이민은 각각 몇 프로 되겠니? 20%, 20%. 그래서 합쳐서 40%. 합쳐서 100%. 됐죠? 아까 이거 쌤이 나온다 그랬죠 이거? 개수.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고. 넘어갑니다. 자, 104페이지 물질의 정기적 성질까지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원 2단원까지 끝냅니다. 이제 대단원 3단원 봅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끝나고 숙제가 좀 많아요. 대단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미리 말합니다. 숙제 121페이지까지. 얼마 안 돼요. 그죠? 자, 선생님 문제 푸는데 요거 맞추면 곧바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다 맞춰야 돼. 100페이지에 4번 이렇게 시험 문제처럼 나옵니다. 100페이지에 4번. 정답 2명 통과. 정답 3명 통과.
정답 4명 통과. 정답 5명. 정답 6명 통과. 사번 들고 있지. 정답 7명 통과. 정답 8명 통과. 세 명 통과. 한 명 남았습니다. 뭐라고 하냐 이게 4번이 정답이 3번이라고? 야 이게 3번이야? 아니 쫄겠다. 3번 정답이죠. 확신이 없었지. 자, 겹사슬 R에 따라서 가의 종류가 달라진다. 아미노산의 종류가 R에 따라서 달라진다. 까연아 몇 개 있다고? 몇 종류? 지랄하고 있다. R 종류 몇 종류 있다고? 필수 아미노산 몇 개? 20종류. 야, 요 DNA, RNA 연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니은 물질 기억은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다. 소연아, 펩타이드 결합하면 누가 빠져나와? 물 빠져나와. 물은 H2O다, 그죠?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틀렸다. 디귿 결합 니은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맞죠? 104페이지.